안녕하세요, 은우쌤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 문제는 C 언어 코드고요. 배열과 배열 포인터에 대한 문제네요. 그렇죠? 배열과 배열 포인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네요. 직접 코드 보면서 한번 개념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이름으로 삼행삼렬의 2차원 배열 하나를 선언했네요. 그리고 배열 포인트 하나도 선언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기 이 두 문장을 먼저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A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배열이 현재 이렇게 9개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각각의 이렇게 값들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얘는 지금 삼행삼렬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A라는 이 배열의 이름은 곧 주소잖아요. A는 이 현재 삼행삼렬의 시작 주소를 현재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값이 배정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 선언된 배열의 크기만큼의 메모리가 확보되는데 이 배열의 이름 자체는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할당받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얘가 출발하는 이 번지수가 100번지다 그러면 이 A 자체는 딱 100번지로 고정이 돼가지고 중간에 변경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마치 상수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값은 절대 한번 정해지면 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는 순간 이 번지 배정된 번지의 첫 번째 주소가 딱 이 배열의 이름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P라는 이름의 포인트 변수죠. 포인트 변수 하나를 선언을 했는데 얘는 지금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냐면 정수형 배열, 즉 3열을 가진 열이 정수형으로 3열을 가진 이 정수형 배열을 가리키는 용도로 쓰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혹시 이런 형태 보셨죠? 배열 포인터하고 포인터 배열하고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렇게 여러분이 선언하게 되면 이건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얘가 먼저 계산이 되고 그다음 얘가 나중에 계산이 되겠죠.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P라는 이름의 포인터 변수가 만들어지는데 얘가 뭐란 얘기예요? 배열이란 얘기예요. 배열. 그리고 여기에는 각각의 주소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가 가리키는 어떤 값이 정수를 가리키는 용도로 쓰겠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왼쪽에 있는 이 배열 포인터하고 포인터가 배열을 이루는 포인터 배열하고는 전혀 그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네. 잘 모르시면 이 부분 한 번 더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세요. 지금 여기 나온 거는 배열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 배열 같은 경우는 4바이트짜리 주소 저장용 변수가 3개 만들어지는 형태지만 얘는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32비트 컴퓨터 기준으로 했을 때 딱 하나만 만들어지고 얘가 어떤 용도로 쓴다? 정수형 배열인데 3열을 가진 그 배열을 가리키는 용도로 쓴다. 이 뜻이에요. 결국은 이런 형태로 배열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얘는 2차원 배열을 이렇게 접근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어요. 또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열의 개수만 맞춰주게 되면 두 개를 마치 하나처럼 혼용해 쓸 수가 있어요. 배열처럼 쓸 수도 있고 포인터로 접근해 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열의 개수를 맞춰주는 거 이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우리가 좀 이 배열과 이 포인터를 이용한
값의 접근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는 지금 그 A의 0번째 행의 시작 지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A의 첫 번째 행의 시작 지점이고, 여기는 A의 두 번째 행의 시작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맞죠?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평소 때 공부하실 때처럼 그냥 행열 그리셔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셔서 이렇게 그려서 그려보면 여기가 A의 0행이잖아요. 여기가 A의 1행, A의 2행이기 때문에 맞죠? 네, 각각의 이게 주소값의 시작 지점을 이렇게 서로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이 100번지는 또 A의 0행 0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A의 1행 0열이고 여기는 A의 2행 0열이 될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이걸 굳이 설명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런 개념으로 봅시다. 자, 우리가 보통 첨자를 이용해서 이 50이라는 이 값에 접근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쓰죠? 이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쓰는 거예요? A의 1행, 그렇죠? 1열의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A를 기준으로 한 행을 증가한 다음에 한 열을 증가해라. 이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행과 열에 우리가 이렇게 첨자를 쓰고 있지만 이 행과 열이 갖는 의미는 확실히 다르죠. 다시 말해 무슨 얘기냐면 이 행은 똑같은 일이지만 실제로 얼마만큼의 주소값이 증가되는 거예요. 자, 아까처럼 100번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32비트 컴퓨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가 지금 4바이트죠. 정수니까 4바이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지금 20이 있는 곳에는 104번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부 다 4바이트를 갖게 되니까 여기는 108번지가 될 거고 여기 시작점은 112번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116번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을 1 증가시킨다는 의미는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만큼 증가된 거예요. 몇 바이트가 몇 주소로 생각하면 주소로 얘기합시다. 주소로 얘기하게 되면은 한 행만큼 증가가 된 거잖아요. 한 행. 그러니까 12만큼 증가가 된 거죠. A를 기준으로는 12만큼 증가가 된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 1열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또 4바이트만큼 또 증가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주소로 따지면은 4만큼 증가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값을 중심으로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1이다 하더라도 이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증가되는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배열로 돌아와서 그러면 A를 중심으로 설명해 봅시다. A가 출발점이에요. A가 기준이죠. 지금 항상 우리가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보세요. 기준이고 여기가 변화값이에요. 행만큼 변화하고 열만큼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A에서 얘는 A 자체니까 A에다 0을 더한 주소값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A에 1만큼 더한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주소에다가 0을 더한 거. 얘는 주소예요. 지금 여기까지 주소예요. 네, 그리고 얘는 A에다 이만큼 더한 거. 이게 전부 다 주소죠. 조금 여러분 알기 쉽게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현재 주소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주소죠. 얘도 주소죠. 얘도 주소죠. 그렇지만 첨자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A의 0이라는 이 기준 A의 0행이라는 기준에서 여기서 0이라는 것은 얘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한 칸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이 값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갖는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가느냐는 출발점이 여기 A부터 출발하느냐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행부터 A 영행부터 출발하느냐고는 완전히 이 똑같은 값의 증가여도 의미가 다르다는 말이죠.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A에 여기서 A1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A에 1에다가 0을 한 거죠. 그렇죠. 얘는 A에 1에 1을 더한 주소값이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요거는 얘는 직접 이 값을 직접 가져오라는 의미가 이렇게 되는데 얘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A의 1행에서 하나의 값을 증가시키는 거다. 그렇죠. 근데 A1행이 주소죠. 그래서 이 주소값에서 어떤 값을 가져올 때는 앞에다가 이렇게 역참조 연산자를 이렇게 붙여줘야만이 값에 직접 접근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역참조 연산자. 이 에스테리스크가 남았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문장을 보시면은 A의 주소값을 P에 넣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 여기 우리가 100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100이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게 되면 얘도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시작점으로.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조심하실 것은 얘는 2차원 배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에 접근할 수 없죠. 한 번, 두 번. 행에 접근하고 행의 위치에서부터 열의 위치까지 접근을 해야 되겠죠. 누구 입장에서? 배열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포인트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 포인트 입장에서는 자기를 중심으로 떨어진 거리만큼 위치로 바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이 간접 참조 연산자라고 이렇게 에스테리스크 보통 우리가 뭐 D 레퍼런스 정말 복잡해요. 이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보통 이게 이제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예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Q라는 포인터 하나를 정수형으로 이 선언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뭐 정수형으로 뭐 A라는 기억 장소에 뭐 40이라는 값을 더 선언했다고 가정 한번 합시다. 그리고 이 Q라는 이 포인터 변수에 A의 주소값을 붙여봅시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Q라는 이 포인터 변수가 이 A라는 기억 장소를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40이 들어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뭐 번지수로 뭐 50이라고 합시다. 50. 이제 참조하는 거죠. 여기까지 참조. 그래서 이 Q라는 값은 현재 얼마예요? 얘가 A를 가리켰으니까 5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 이게 A의 주소도 얘도 50이죠. 사실은 여기니까. 그렇죠? 근데 Q를 통해서 이 40이라는 값에 접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Q가 가리키는 번지 안에 있는 주소에서 주소 안에 들어있는 값을 참조할 때 간접 참조 연산자를 쓰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뭐 참고로 들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면 직접 문제 푸는데 크게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건 좀 지울게요. 자, 그렇다면 십진수로 어떤 값을 출력을 하는데 이 두 값을 연산한 값을 출력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 P라는 값하고 A라는 값하고 주소를 서로 맞춰놨잖아요. 이렇게 맞춰놓게 되면 얘도 사실은 A도 2차원 배열이고 P도 실질적으로 포인터 변수지만 똑같이 얘도 2차원 배열에 특화된 배열 포인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여기다가 P에 11 해도 똑같이 값을 접근해서 쓸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P나 A나 똑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배열처럼 써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단 이 포인터 변수 P는 값이 변경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열 A는 값이 정해지면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말고는 그냥 똑같은 문법으로 써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P의 두 번째 행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두 번째 행이니까
여기죠. 지금 현재 여기죠. 여기죠. 여기. 그렇죠?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1만큼 증가하라 그랬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1만큼. 그러니까 어디예요? 여기서 1만큼 증가시키니까 여기예요. 여기예요. 즉 여기 80이 있는 이 주소예요. 자, 조심하실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주소예요. 주소. 그래서 여기다 괄호를 한 이유가 바로 주소에 대한 값, 즉 주소 안에 들어있는 값을 꺼내기 위해서. 그 대신 이 괄호가 되게 중요하죠.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썼다 합시다. 이렇게 썼으면 어떤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P의 두 번째 행에 있는, 그죠? 여기에 있는 얘가 가리키는 이 값이니까 70이 되는 거죠. 70. 얘가 70이 되는 거고 여기다 1을 더하니까 결국 이건 71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이런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 푸실 때. 자,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P의 두 번째 행에까지 가서 여기서 출발, 여기를 기준으로,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를 기준으로 한 값 하나를 증가하는데 이 1은 아까 행에서 쓰는 1하고 다르죠. 이 1은 뭐예요? 4바이트만큼 증가하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정수형이니까. 네, 정수형을 가리키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 값을 증가해서 이 값하고, 그럼 여기가 80이 되겠죠. 일단 여기가 80이 되겠죠. 80하고 또 P의 0을 기준으로, 즉 P의 0이면 여기잖아요. 여기죠. 여기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가 P의 0이잖아요. 여기가 P의 0이니까 여기에서 더하기 3을 했어요. 즉 여기를 기준으로 몇 칸 가라고 한 거예요. 하나, 둘, 세 칸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이 배열의 행과 관계없이 그냥 현재 값을 기준으로 건너간 거예요. 거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해 가시죠? 즉 80에서 40을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얘가 40이니까. 그래서 결과값은 얼마가 나온다? 인수하니까 40이 나오겠죠. 중요한 건 40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문법들이 가능한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여러분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연습도 많이 해보시고 많이 그려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 문제를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 배열 포인터와 포인터 배열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 그리고 포인터의 각각의 접근하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지금 동영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실 배열의 첨자는요, 요거 좀 알아두시면 참 편리하게 쓰실 거예요. 배열의 첨자라는 것은 보통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 이행 일렬에 있는 값을 직접 가져와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약간 주소를 쓰는 형태대로 쓰게 되면 A를 기준으로, A가 가리키는 값을 기준으로 2를 더한, 그쵸? 2를 더해요. 2를 더해. 근데 얘는 지금 현재 더한 거죠. 그러니까 기준점을 중심으로 더한 거고, 얘가 가지고 있는 값, 즉 A로부터 두 번 증가시킨 그 값에서 하나를 더 증가시킨 이 값을 이렇게 A로부터 두 번 증가시킨 그 값에서 하나를 시킨 이 값을 가져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좀 복잡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배열의 첨자는 이 거립에다가 값을 꺼내오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꺼내오는 개념이 들어있는데,
이 일반적으로 주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소 자체만 가지고는 할 수 없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값에 대해서 또 한번 꺼내오는 연산을 더 해야 돼요. 해야만이 그렇죠? 예, 이렇게 해야만이 값을 꺼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좀 분리가 돼 있어요. 사실은 첨자는 거리의 개념과 꺼내오는 개념이 같이 그냥 들어있는 거고 이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이 개념이 참조 개념하고 꺼내오는 개념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여러분이 배울 때. 왜냐하면 꼭 포인터 하게 되면 항상 값을 꺼내오는 개념 하나가 더 이 안에 그것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내용은 제가 따로 정리해서 배열 포인터나 포인터 배열 그리고 첨자를 이용한 접근 방법에 대한 개념들은 좀 더 쉽게 제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놓을게요. 오늘 장시간 좀 길어졌네요. 아시는 분들은 뭐 문제가 별거 아니지만 모르는 분들은 이게 되게 많이 혼동스럽고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걸 나 뭐 포기할 거야. 나 이해 못하겠어. 자꾸 하지 마시고 자꾸 생각해 보시고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실제 프로그래밍상에서 돌려보고 실습해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옆 분들한테 뭐 도움을 청하시기도 하고 하셔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아마 시연의 가장 큰 고비가 아마 어쩌면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아무튼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